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싸늘한 바람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오늘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실장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실장은 죽기 며칠 전 내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하윤아, 나중에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믿을 수 있는 건 너와 하늘이 뿐일 거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없는 이 자리에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곁에 있던 반려견 하늘이 갑자기 몸을 떨더니 관을 향해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아, 왜 그래? 나는 하늘의 목줄을 단단히 잡았지만 녀석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짖었다. 주위를 맴돌며 울부짖더니 급기야 관 위로 뛰어올라 앞발로 관을 긁어댔다. 하늘이가 왜 저러는 거지? 경호팀 동료들이 웅성거렸고 몇몇은 개를 진정시키라고 했다. 하지만 하늘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평소 훈련받은 군견처럼 차분하고 예리했던 녀석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장례식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야. 무언가가 잘못됐다. 나는 결단을 내렸다. 관을 열어봐요. 뭐라고요? 강경호원, 지금 무슨 말을? 관을 열어보자고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주위가 술렁였지만 청와대 고위 경호원이자 실장의 직속 부하였던 내 요청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조심스럽게 관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 장례식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내 모두가 경악했다. 관 속에 있어야 할 이도훈 실장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실장의 얼굴을 본뜬 정교한 마네킹이 놓여 있었다. 이건 대체 뭐야?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로질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실장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당황했고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으며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급히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관 속에 실장의 시신이 아닌 마네킹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내가 이미 의심하던 바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하윤아, 나중에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믿을 수 있는 건 너와 하늘이 뿐일 거야. 실장이 남긴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 그는 죽지 않았다. 어디선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누군가가 그를 찾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실장의 가족과 동료들을 살폈다. 대부분은 경악과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었다. 정재민. 거대 제약회사 네오파마의 회장이자 실장이 생전에 가장 경계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놀라기는커녕 담담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강경호원, 실장의 부재를 확인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곧바로 그 의미를 이해했다. 네오파마가 이번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움직일 것을 알고 있었다. 확인해 봐야겠죠. 나는 단호하게 말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내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이도훈 실장의 자택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누구도 그곳을 수색하지 않았고
그의 유품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차를 몰고 실장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있던 하늘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뭔가 냄새를 맡았어. 하늘은 내 질문에 대답하듯 창문 너머로 코를 킁킁댔다. 녀석의 감각은 정확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문을 열고 실장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책장과 책상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누군가가 분명히 먼저 다녀간 흔적이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들이 실장의 집을 수색했다면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 그리고 그 순간 책장 한쪽에서 작은 스크래치 자국을 발견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책장이 아주 미세하게 벽에서 들려 있었다. 분명히 감춰진 공간이 있을 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옆으로 밀어보았다. 그곳엔 작은 금고가 놓여 있었다. 나는 금고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실장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금고의 자물쇠는 지문 인식 방식이었지만 그는 항상 비상용 코드 하나쯤은 남겨두곤 했다. 나는 빠르게 그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은 예의 그 예리한 눈빛으로 방 안을 훑더니 갑자기 한쪽 벽을 향해 걸어갔다. 하늘아, 뭐 찾았어? 녀석은 벽에 걸린 액자를 향해 짖었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액자를 걷어냈다. 그 뒤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415- 연구소. 나는 곧바로 금고의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리며 안에 담겨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USB 서류 한 묶음 그리고 작은 키. 나는 먼저 USB를 집어들었다. 실장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이 안에 진실이 있겠지. 그러나 나는 곧 멈춰 섰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키가 눈에 들어왔다. 이 키는 대체 어디에서 쓰는 걸까? 나는 곧바로 실장의 책상에서 노트북을 찾아 USB를 연결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파일 목록이 떠올랐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열었다. 네오파마 연구 보고서 마이너스 기밀. 나는 화면을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다. 임상실험 보고서 NX-13. 대상 총 27명. 결과 19명 사망. 7명 행방 불명. 1명 회복 가능성 없음. 나는 숨을 멈췄다. 마지막 피험자 번호 해시태그 27. 그곳에는 실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도훈 피험자 해시태그 27. 실장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신약 실험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나는 머리를 감쌌다. 네오파마가 이 실험을 진행했고 실패한 참가자들을 처리했다. 그리고 실장은 그 사실을 폭로하려다 납치된 거야. 그렇다면 그는 아직 살아있을까? 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더 많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한 개의 좌표를 발견했다. 네오파마 폐기된 연구소 마이너스 보안 구역 C. 내 심장은 요동쳤다. 이곳에 실장이 갇혀 있을지도 몰라. 나는 망설일 틈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늘아, 가자. 녀석은 곧바로 따라왔다. 나는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에 좌표를 입력했다. 서울 외곽 한적한 공업단지. 그곳에는 오래전 폐쇄된 네오파마 연구소가 위치해 있었다. 운전하는 내내 실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믿을 수 있는 건 너와 하늘이 뿐일 거야. 나는 속도를 높였다. 조금만 기다려요, 실장님. 나는 연구소 앞에 차를 세웠다. 건물은 오래된 외관을 하고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보안 장치가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야.
나는 어둠 속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했다. 하늘은 조용히 내 옆에서 경계를 풀지 않았다. 나는 문틈 사이로 손을 뻗어 작은 키를 집어넣었다. 찰칵.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좁은 방 안. 거기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의식을 잃은 이도훈 실장이 있었다. 실장님. 나는 달려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은 약했지만 다행히 아직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했다. 이들은 실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야. 나는 분노를 삼키며 재빨리 실장의 결박을 풀었다. 실장님 일어나세요.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총구가 내 머리에 겨눠졌다. 움직이지 마. 익숙한 목소리.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정재민. 네오파마의 회장이자 이 모든 사건의 배후. 그는 총을 겨눈 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강경호원 참 성가시네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싸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나는 재빠르게 손을 뻗어 총을 쳐냈다.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하늘아 공격. 녀석은 날렵하게 뛰어올라 정재민의 팔을 물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는 빠르게 그를 제압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경찰이 도착했고 네오파마의 불법 실험과 납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도훈 실장은 회복 중이었고 나는 하늘과 함께 그의 병실을 찾았다. 수고했어, 하윤아. 실장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실장님 덕분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하늘이 실장의 손을 하찼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우리를 구했어, 하늘아.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후 청와대 보안국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청와대 내부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됐습니다. 보안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숙이며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이도훈 실장이 복귀한 지 며칠 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니. 나는 곧장 실장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떤 정보가 유출됐습니까? 그가 입을 열었다. 보안국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네오파마 사건과 관련된 극비 자료 그리고 대통령 경호 동선입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야. 누군가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도훈 실장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윤아, 너만 믿겠다. 내가 이 배후를 밝혀내줘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야 해. 나는 즉시 청와대 내부 보안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보안 로그를 살펴보던 중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떤 누군가가 네오파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은 청와대 경호팀 소속 최연석. 그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설마 현석이가? 나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불러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나는 경호국 회의실에서 최연석을 마주했다. 최 경호원, 어젯밤 11시에 어디에 있었죠?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관사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오파마 관련 극비 문서를 열람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로그에는 분명 당신 아이디가 찍혀 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늘아, 잡아. 하늘이 즉시 반응했다. 녀석은 순식간에 뛰어올라 최현석의 팔을 물어 바닥으로 눕혔다. 나는 빠르게 그를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다. 이제 진실을 말해요, 최경호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시켰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한 이름을 입 밖에 냈다. 정재민. 그는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밖에서 움직이고 있어. 나는 즉시 이도훈 실장에게 보고했다. 실장님, 최현석이 내부 정보 유출에 가담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지시를 내린 사람은 누구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정재민입니다. 실장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그자는 감옥에 있는데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군. 네, 아마도 바깥에 남아있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의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는 단순히 네오파마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거대한 계획을 방해한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실장을 바라보았다. 전 이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해보자, 하윤아. 우리는 곧바로 네오파마의 숨겨진 세력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복잡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보망을 따라가던 중 나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해외에서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진짜 배후는 아직도 숨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싸움 끝까지 가보겠어. 그리고 하늘이 조용히 내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하늘아.